탄핵 전국에 들어서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연중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환율은 급등하며 1,430원 이상까지 찍었는데 일각에서 이 탄핵 전국이 장기간 이어지면 1,500원도 넘어설 수 있다라고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자, 그래서 변정효 미주은행 전무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430원에 들어서며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낸 환율, 탄핵 전국 여파에 1,450원에서 1,500원대까지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그럴 가능성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지금 원화 약세 현재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그 국가 리스크를 산정을 할 때는요, 이 신용 리스크에 예측 가능한 상황을 주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상황을 넣는데 지금의 현재 상황은 비체계적인 리스크라고 이제 예측치 못한 이런 리스크 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해외 금융기관들은 현재 그 한국 상황을 국가 시스템 리스크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안정이 더한 상황입니다. 또한 예전부터 본다면 이러한 국가 리스크가 있을 때는요, 굉장히 환율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변동성도 매우 큰 이런 상황입니다. 또한 향후에 이러한 국가 수반의 어떤 거치와 전국의 흐름이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환율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좀 이렇게 높은 고환율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이런 변동성은 더 키워져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미국의 금리 아마 인하하겠죠. 다음 주에 FOMC 이제 결정 앞두고 있고, 일본에서는 또 금리 인상, 그 중간에 낀 또 한국은 깜짝 금리 인하를 2차례 단행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탄핵 전국까지 접어들었기 때문에 두 나라의 선택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저 환율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는데요. 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현세는 글로벌 경제죠. 글로벌 경제는 외환 시장을 통해서 모든 수입과 수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이 높게 되면 이러한 수출은 일시적으로 좋아질지 모르지만 환율 변동성에 기업들이 굉장히 골머리를 앓게 되죠. 따라서 여러 수입과 수출, 이러한 반제품에까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율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1,400원대의 고환율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2000년대에 들어와서 1,400원을 넘긴 게 이번 들어 딱 세 번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환율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율이 높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가 상승률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1,400원대의 높은 환율이 2년째 계속되는 그런 시점에서 물가 상승률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겠다.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대 들어서 1,400원대의 그 환율이 3번밖에 없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만큼의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좀 방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이 계속 안정화 정책을 내놓고 있고,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주가 안정도 그렇습니다만 외환 시장의 안정 방안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 네. 효과로 1,500원은 안 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너무 과도한 어떻게 보면은 1,500원을 넘지 않을 거다. 이러한 아니란 상황도 문제지만 네. 예, 1,500원을 넘을 것이다. 이러한 과도한 불안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1,500원을 넘은 적이 거의 없어요. 2000년대 들어와서. 게다가 우리 경제는 사실상 펀더멘털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괜찮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1,500원대 이러한 환율을 너무 경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여러 지금 금융시장에서 한국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코스닥 코스피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외환 시장과 금리 시장에서도 한국물의 가격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환시장에서는 한국의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서 이제 1,440원대 목덜미까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러한 환율 안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한 금리 시장에서도 국채 가격이 수익률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상승했기 때문에 국채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WGBI 앞으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을 밀고 나가는 데 필요한 채권 가격 안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500원이 안 갈 거야. 너무 아니란 생각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너무 좀 긴장감을 좀 고조시키는 발언도 좀 자제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지금 과거 탄핵 정국과 계속 비교 차트를 보면서 분석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뭐 그런 국가 리스크는 여전히 이제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있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그 탄핵 정국과 좀 비교하는 상황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번에는 좀 과거와 좀 다르다라는 목소리도 좀 내놨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과거를 본다면 가장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를 봤을 때 이게 2016년이었거든요. 2016년에 탄핵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게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에 얘기가 나왔고 11월 달에 민주당이 발의를 했고요. 3월 달에 파면 결정이 났습니다. 그 과정을 본다면 이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환율이 1,100원대로 매우 낮았어요. 네, 1,100원대로 낮았고 오히려 12월 달에 상정을 하고 난 다음에 3월 달에 파면 결정이 날 때까지는 1,220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1,150원까지 내려오는 이런 상황을 보입니다. 1,100원대까지. 그래서 오히려 하락한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상황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는 게 이번 상황에서는 이 마셜러 이제 그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우려를 외국인들한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리스크가 다시 재발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한 한국의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치적인 안정성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1,100원대로 낮았네요. 지금 1,400원대랑은 굉장히 다른 외환 시장의 움직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볼 수가 있었네요. 그래서 지금 리스크를 조금 더 크다라고 보고 있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3대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내리거나 하지는 않았잖아요. 앞으로에 좀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까? 외국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신용도에 대해서요? 네, 신용 등급은 사실은 이렇게 전망치를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용 등급에 대한 결정을 레이팅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조금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요. 신용부도소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CDS 프리미엄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죠.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해외에서 조달을 할 때 가상금리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가상금리의 기초가 되는 CDS 프리미엄은 최근에 34bp, 우리나라 뭐 0.34% 정도에서 한 36bp 정도로 한 2bp 정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신용도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크게 변동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신용도에 크게 영향은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전국 불안정이 빨리 가라앉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대신인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안정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해야지만 해외 투자자가 다시 돌아오고요. 해외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와야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외환시장 그리고 금리, 채권시장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한 해외 자산 운용사의 이제 관계자들은 이미 뭐 한국 비중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많다라고 하고요. 당연히 포지션을 늘리거나 새로 확보하려는 의견은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뭐 쉽사리 돌리기에는 뭐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 그럼 투자자들의 좀 대응 방안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네, 우선 투자자들의 안정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 당국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거론이 되고 탄핵이 거론되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여기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가 다만 국제적인 투자자를 위해서 한국의 어떤 그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청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주지는 못해도 안정성에는 변함이 없다든가 이러한 공통의 성명서라도 발표해주면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외국인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한국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좀 주시해야 되겠지만 다른 여타의 해외에서의 한국의 추가 투자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미 돌아섰고 또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 투매 패닉셀이 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1조 넘는 그 패닉셀에 이게 과연 기관이 다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네, 증시 안정 펀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은 증시 안정 펀드가 가동이 된 게 한 5번 정도가 있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이제 최고점 대비해서 한 30%, 40% 정도의 이런 주가 하락이 있었을 때 발동이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도 아마 정부 당국은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컸던 코스닥이 특히나 타격이 컸죠. 이 분야에 대해서도 어떤 정치 안정 펀드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아마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한국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국이 안정이 되는 그런 상태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정치가 금융을 이끌어가는 선도하는 이런 상태를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그 미국의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상황에서도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이러한 신조어가 시장을 갖다 지배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시행할 그런 정책들이 경제, 그다음에 미국의 금융시장, 더 나아가서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것을 생각하고 미리 예측을 하고 그러한 거래들이 일어났단 말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한국은 지금 평상시와 달리 금융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경제와 금융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한국의 회사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펀더멘탈에는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 빨리 정치에서 안정성을 갖다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환율이 1,430원을 돌파하면서 이제 1,450원에서 1,500원의 이제 불안감, 그에 대해 저희가 지금 집중 분석을 하고 있는데 수출 기업들 괜찮겠습니까? 네, 지금 당장 그 1,400원대의 환율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예를 들면 반제품을 수입을 하거든요. 예, 요즘에서는 모든 걸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원자재라든가 반제품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만들어 오는 경우도 많아요. 이러기 때문에 수입가가 더 높아지겠죠. 이제 수입가가 높아지게 되면은 일단 원가도 높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수출가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출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일단 수출업체는 좋아요. 하지만 수입하는 그런 원자재들이나 아니면 반제품 가격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상쇄가 된다. 다만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수출 기업에는 직격탄은 아니다. 나쁘지는 않지만 해외에서 공장도 많이 짓기 때문에 그 영향은 과거와 달리 비교해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환율이 이렇게 변동을 하게 되면 환해지를 통해서 이러한 그 외환 관련 위험을 상쇄한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수입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원가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탄핵 불확실성의 외환시장 다시 혼돈 상태. 오늘 그 정치에 넉다운된 원화 체력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변정규 미주은행 전문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더 문제다 하는 투자자분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큽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연 저점을 오늘 깨고 내려갈지 아니면 반등 시도하고 어떻게 또 불확실성을 이겨낼지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